그만해요, 그만!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남편 태준이 김장 대야를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빨간 김치가 시댁 마당 바닥에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지만 남편 태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대야들도 하나씩 마당에 쏟아냈죠. 놀란 이웃들이 대문을 기웃거렸죠.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웃들이 다 보고 있어. 그만해. 남편이 마지막 김치까지 마당에 쏟았고 마당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김치 필요 없어요! 이제 제 와이프 그만 괴롭히자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2주일 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지아가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항암제 처방전을 들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지아는 처방전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시댁에 돌아가면 또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겠죠.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 박영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동네 잔치 준비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야, 잠깐 앉아봐. 지아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영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음 달 5일에 우리 동네 경로잔치가 있어. 내가 주최하기로 했거든.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김치를 우리 집에서 내기로 했어. 500포기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지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500포기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정성껏 담근 김치라고 자랑하려고. 동네 사람들한테. 지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항암 치료 중이라. 박영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아. 근데 이건 우리 집 체면이 걸린 문제야. 설마 너 동네에서 나 망신당하게 할 거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신우이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42살의 미정은 5년 전 이혼한 뒤 친정에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해? 경로잔치 김치 얘기하는 중이야. 미정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지아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500포기. 요즘 며느리들은 그것도 못해? 나 때는 그냥 군말 없이 척척했는데.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어요. 그래서 항암 받으면 김치도 못 담가. 우리 엄마 체면 생각은 안 해. 그리고 뭐, 우리는 안 하고 너만 시킬까봐? 박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구한 집이라고 할까봐. 지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 태준이 퇴근했습니다. 지아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김치 500포기를 담그래요. 태준이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500포기? 좀 많긴 하네. 저 지금 몸이 안 좋잖아요. 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하자. 네가 좀만 참아. 동네 체면도 있고. 지아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아내가 결혼 전 요리 관련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요리 좀 하던 사람 정도로만 기억했습니다. 밤늦게 지아는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항암제 처방전을 꺼내 보았습니다. 의사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많이 낮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지아가 처방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마당에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아가 마스크를 쓰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머리에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박영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일주일 안에 다 담가야 해. 지아가 배추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도와주실 분은? 박영희가 기가 차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 그럼 너 이렇게 나이 많은 시애미 시켜 먹으려고 하는 거냐? 형님은요? 걔는 잔다. 걔 아침 잠이 워낙 많잖아. 이따 일어나서 도와줄 거야. 어서 시작이나 해. 시간 없다. 지아가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손발이 심하게 시렸습니다. 박영희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배추를 집었습니다. 손끝이 저려서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신우이 미정이 기지개를 켜며 방에서 나왔어요. 아, 몇 시야? 피곤하네. 밤새 넷플릭스 드라마 봤더니. 미정이 지아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옳게, 아직 안 끝났어? 손이 왜 그렇게 느려? 지아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형님. 미정은 이내 커피를 홀짝이며 지아를 감시했습니다. 지아의 손에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계속 담그다 보니 손끝이 갈라졌습니다. 어머님, 손에서 피가 나는데요. 박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밴드 붙이고 계속해. 김장은 때가 있는 거야. 지아가 부엌으로 들어가 밴드를 붙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지아는 아직도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500포기 중 겨우 50포기를 끝냈습니다. 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최소한 100포기는 해야지. 미정이 거들었습니다. 옳게,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요즘 애들 체력 왜 이래? 밤 9시가 넘어서야 100포기를 겨우 끝냈습니다. 지아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일은 더 빨리 해야 해. 이 속도로는 일주일 안에 못 끝내. 박영희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도 따라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옳게, 어쩌겠어. 이게 다 우리 집안 체면을 위한 거야. 지아는 혼자 마당에 남았습니다. 손을 펴보니 손바닥이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밴드가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박영희와 미정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지아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손은 너무 아파서 주먹도 쥘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어둠 속에 배추 더미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찬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박영희가 새벽 6시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벌써 시작했네? 그래야지. 아직도 300포기나 남았어. 지아의 손은 이미 피범벅이었습니다. 밴드를 붙여도 소용없었습니다. 찬물에 계속 담그니까 상처가 더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힘들어서 그런데 병원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병원은 무슨, 김장 끝나고 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 박영희가 김치 양념 재료를 꺼내왔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이 담긴 큰 대야들이었습니다. 내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해야 해.
소금은 이만큼, 젓갈은 이만큼. 박영희가 계량을 시범 보였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곤 박영희의 지시대로 양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의 손놀림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배추를 다듬는 솜씨도 제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는 그저 당연하다는 듯 지켜만 봤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근데 좀 더 빨리 할 수 없어? 오전 10시쯤 지아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습니다. 항암 부작용이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화장실 좀. 지아가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계속 구역질이 났습니다. 신우이 미정은 또 점심때쯤 일어났죠. 그리곤 도와주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아, 너무 힘들다. 나 좀만 쉬다 올게 잘 부탁해. 하더니 나타나질 않았죠. 저녁 8시였습니다. 지아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집으려 하면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못하겠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밤새워서라도 해. 내일 모레까지는 끝내야 한다고.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지아는 혼자 어둠 속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대야의 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아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배추를 짚고 소금물에 담그고 다시 꺼내고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그날 할당량을 끝냈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마당 한 구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그날 새벽 5시 시어머니 박영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지아가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야, 일어나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뻣뻣했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계속해. 오늘 200포기는 해야 해. 그날 저녁 7시 박영희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나 교회 모임 가야 해. 저녁 늦게 올 거야. 미정도 따라 나갔습니다. 지아는 혼자 마당에 남았습니다. 이제 400포기를 끝냈습니다. 100포기만 더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지아가 마지막 배추를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태준이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와 지아를 봤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 응, 거의 다 끝났어. 태준이 김치 항아리를 들여다봤습니다. 손놀림 좋네. 요리 좀 했다더니 그런가 보다. 지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준은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요리 좀 하던 사람 정도로만 기억했습니다. 들어가서 쉬어. 몸 안 좋은데. 조금만 더 하면 돼. 태준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아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손을 펴보니 상처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 적어도 어머님이 망신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 밤 10시가 넘어 박영희가 돌아왔습니다. 미정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술 냄새를 풍기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다 끝났어? 네, 어머님. 박영희가 김치 맛을 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맛이 괜찮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해도 되겠어.
우리 며느리 손맛이라고. 지아가 혼자 마당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양념이 묻은 대야를 씻고 도구들을 치웠습니다. 손은 너무 아팠지만 일을 끝내야 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항암 치료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백혈구 수치 재검사 필요. 지아가 핸드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이틀 후였습니다. 지아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 씨, 앉으세요. 지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200까지 떨어졌어요. 정상이 4천에서 만인데 200이면 위험한 수준입니다.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면역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감염되면 바로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즉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은 안 돼요. 집에 할 일이 있어서요. 의사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링거라도 맞고 가세요. 결국 지아는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았습니다. 링거 바늘이 들어가는데도 손이 너무 부어서 여러 번 시도해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아를 봤습니다. 3시간 동안 링거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박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다 와? 병원 다녀왔어요, 어머님. 병원? 오늘 김치 항아리 옮겨야 하는데 어떻게? 지아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할게요. 당연히 네가 해야지. 누가 해? 빨리 해. 지아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김치 항아리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창고로 옮겨야 했습니다. 항아리 하나가 10kg은 좋게 넘었습니다. 항아리를 옮길 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6번째 항아리를 들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항아리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조심해. 김치 쏟으면 어떡해. 미정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올케 왜 저래? 꾀병 아니야? 글쎄, 병원 갔다 왔다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항아리를 옮겼습니다. 10번째 항아리를 옮길 때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 얘, 일어나. 박영희가 소리쳤지만 지아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박영희가 지아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구급차 불러야 할 것 같아. 미정이 황급히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박영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아를 내려다봤습니다. 5분 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 집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쓰러졌나 봐.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지아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혈압이 많이 났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박영희와 미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옮기다 만 김치 항아리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지아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 태준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남편입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200입니다. 정상인의 20분의 1 수준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망이요? 네. 환자분 손 상태 보셨어요? 저렇게 상처투성이인 상태에서 찬물 작업을 계속하면 감염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요. 항암 치료 중에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김장 500포기라뇨.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하를 봤습니다. 500포기를 혼자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죠.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르셨던 것 같네요. 이 정도 상태면 절대 안정이 필요한데. 강 의사가 나간 후 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옆 침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환자가 지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한식대가 김봉선 선생님께 사사받으신 윤지아 선생님 아니신가요? 태준이 놀라 여성을 쳐다봤습니다. 네, 무슨... 여성이 일어나 지하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죠? 정말 팬이에요. 몇 년 전에 요리 프로그램에서 뵀는데 청와대 요리사 제의도 여러 번 받으셨다면서요?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청와대요? 네. 윤지아 선생님은 한식계에서 정말 유명하셨어요. 김봉선 선생님이 직접 인정하신 제자였잖아요. 여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셔서 다들 궁금해했어요. 결혼하셨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다니.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이 지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편찮으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여기? 태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네. 한식명인 김봉선 선생님이 30년 만에 받아들인 제자셨어요. TV에도 나오시고 신문 인터뷰도 하시고. 여성이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기사 있어요. 한식의 미래 윤지아. 보세요. 태준이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 지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식명인도 인정한 젊은 천재, 윤지아의 꿈.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은 말없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몰랐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저 요리 좀 하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성이 자리로 돌아갔고 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지아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상처투성이 손, 링거 바늘이 꽂힌 팔. 태준이 천천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내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기사들, 인터뷰 영상들, 요리대회 수상 내역들. 모든 것이 태준에게는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몇 년 전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아가 김치를 담그며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 꿈은 한식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특히 김치는 정말 대단한 음식이에요. 과학이자 예술이죠. 젊은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열정이 넘쳤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태준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 아내의 환한 미소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초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직업이 뭐가 필요해?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태준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아무 말 없이 일을 그만뒀습니다. 태준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태준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이었습니다. 손가락마다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피가 배어나와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아의 얼굴을 봤습니다. 머리에 둘린 스카프, 창백한 얼굴, 마른 입술.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견뎌온 아내가 안타까웠습니다. 퇴원 후 태준과 지아가 병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영희와 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신발도 벗지 않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김치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빨갛게 빛났습니다. 박영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태준아, 뭐 하려고? 태준이 김치 대야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영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거 뭐하게? 태준이 대야를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빨간 김치가 시멘트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박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정도 황급히 나왔습니다. 야, 윤태준, 정신 차려. 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대야를 들어 마당에 쏟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쏟아냈습니다. 그만해요. 그만. 박영희가 태준을 붙잡으려 했지만 태준은 뿌리쳤습니다. 이런 김치 필요 없어요. 이웃들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 집 무슨 일이야? 김치를 왜 버려? 박영희가 체면이 구겨져 울부짖었습니다. 이웃들이 다 보고 있어. 그만해. 체면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대야까지 모두 쏟아냈습니다. 마당이 김치로 뒤덮였습니다. 지아가 죽을 뻔했다고요. 백혈구가 200까지 떨어졌어요. 정상인의 20분의 1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어요. 태준이 박영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아세요? 지아가 누군지? 뭔 소리야? 한식명인 김봉선 선생님께 30년 만에 제자로 받아들여진 사람이에요. 전국 요리대회에서 금상 받고 유명 호텔에서 주방장 제의받은 사람이고요. 박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결혼하면서 다 포기했어요. 어머니가 직업 필요 없다고 하셔서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김장 500포기를 혼자 시키셨어요. 항암 치료 중인데. 미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영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태준이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뭐 하는 거야? 병원 갑니다. 지아 옆에 있을 거예요. 태준아, 앞으로 어머니가 지아한테 뭐 시키시면 저는 가만 안 있을 겁니다. 태준이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쏟아진 김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영희와 미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웃 창문에서 여러 얼굴이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영희가 마당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 마당이 김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시멘트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이웃 아줌마 몇 명이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박 권사님.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박영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게 며느리분이 암 투병 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김장을 시키셨대요? 다른 이웃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며느리 친구가 같은 병원 다니는데 어제 응급실에서 봤대요. 박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권사님, 그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웃들이 하나둘 돌아섰습니다. 박영희는 혼자 마당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영희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교회 친구들이었습니다. 권사님, 온라인에 글 올라온 거 보셨어요? 무슨 글요? 어제 김치 쏟으시는 거 누가 찍어서 올렸어요. 지금 난리예요. 박영희가 황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암 환자 며느리에게 김장 500포기 강요한 시어머니.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태준이 김치를 쏟는 장면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며느리 불쌍해요. 암 투병 중인데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박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도 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큰일 났어요. 제 이름까지 나왔어요. 뭐? 누가 우리 동네 사람인가 봐요. 신우이 이름까지 댓글에 있어요. 미정의 핸드폰에도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미정아, 네가 그 신우이야? 진짜? 말도 안 돼. 암 환자한테 그렇게 했다고? 미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네 경로잔치 당일이었습니다. 박영희는 김치 없이 잔치에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박영희는 모임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며느리분 건강은 어때요? 암 투병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봐도 심했어요. 박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아의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스승 김봉선이었습니다. 선생님, 지아가 반가워했습니다. 김봉선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야, 건강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김봉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요리할 생각 없니? 작은 공방이라도. 지아가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5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한식 공방 앞이었습니다. 간판에 지아의 한식 공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아가 김치 한 포기를 정성스럽게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예전처럼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영희였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지아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아야, 미안하다. 건강하게 지내라. 지아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죠.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를 둔 평화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태준이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공방에 손님 많았어? 응. 김치 배우러 오신 분들이 많았어. 좋겠다. 네가 좋아하는 일하니까. 지아가 활짝 웃었습니다. 응.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지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예전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난 눈빛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지아와 태주는 나란히 앉아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즐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희생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꿈과 건강을 되찾았고 이제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복다리는 오늘도 당신의 삶을 온전히 응원합니다.